나는 그날 그녀의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축하할 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거야. 그 결혼식은 12년 전 일이었지만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 김서연. 아버지의 재산과 명예를 모두 차지한 계모의 하나뿐인 딸, 그리고 내 옆에서 그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안아올린 남자, 내 남편이었던 강민우.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민우가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사랑이 식었어. 그 말 한마디로 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서연이 민우의 회사 프로젝트를 맡으면서부터였다. 그녀는 능력 있다고 소문난 기획자였고 민우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칭찬은 점점 친밀함으로 변했고 어느 날 민우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 입술에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연의 색깔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메시지, 사진, 호텔 영수증. 그러나 그걸로 뭘 할 수 있었나. 아버지는 이미 서연의 엄마와 재혼한 뒤였고 회사 이사회에서도 서연을 밀어주었다. 나는 혼자였다. 이혼 후 나는 강남의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민우와 서연은 아버지의 지원으로 압구정에 신혼집을 얻었다. 그 후 12년. 나는 살아남았다. 치과 위생사로 시작해서 밤에는 경영학을 공부했다. 작은 치과를 차렸고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가 늘었다. 돈을 모았다.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서연은 화려하게 살았다. 결혼 후 곧 아이를 낳았고 민우는 승진을 거듭했다. 그들은 잡지 인터뷰에도 나왔다. 완벽한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그 기사를 오려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봤다. 사진 속 서연의 미소가 거슬렸다. 그녀는 모든 걸 가졌다. 내 남편, 내 아버지의 사랑, 내 자존심까지. 하지만 세월은 공평하다. 아니, 내가 공평하게 만들기로 했다. 작년 겨울, 우연히 서연의 남편 아니, 내 전남편 민우가 내 치과에 찾아왔다. 충치 치료 때문이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성을 바꾼 지 오래였고 나는 일부러 머리 스타일도 바꿨다. 민우는 진료의자에 앉아 불평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서연이도 예민하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스트레스 많으시네요. 천천히 치료할게요. 그날부터 계획이 시작되었다. 나는 민우에게 일부러 약속을 자주 잡았다. 치료 기간을 길게 끌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우는 점점 털어놓았다. 서연이 예전 같지 않다고. 아이가 대학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고. 회사에서 서연이 실수연발이라고.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리고 적당히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말했다. 지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이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환자분이시니까 서비스죠. 그 커피 한 잔이 시작이었다. 민우는 서연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서연이 돈을 너무 쓴다고, 명품만 사재기 한다고, 아이 교육에만 집착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웃었다. 서연이 그렇게 변했을 리 없다. 그녀는 원래 그랬다. 다만 민우가 이제야 깨달은 거다. 나는 민우에게 조언을 했다. 서연 씨가 힘들어 보이네요. 같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민우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어느 날 충격적인 말을 했다. 솔직히 말해서 다시 지은 씨 같은 사람이 그립네.
나는 놀란 척했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2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솟구쳤다. 하지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결혼 실패했거든요. 민우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연락했다. 나는 서연에게도 접근했다. 서연은 어느 날 딸의 치과 교정을 상담한다며 내 치과에 왔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친절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김서연 고객님, 오랜만이에요. 서연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12년 전 제 남편이었던 강민우 씨와 결혼하셨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망치지 마세요. 딸 교정 상담하러 오신 거잖아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 하려는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치료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서연은 불안에 시달렸다. 나는 일부러 딸의 치료를 길게 끌었다. 서연은 매번 나를 마주해야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기만 했다. 그 미소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민우와 서연의 결혼 생활은 점점 금이 갔다. 민우는 나와 더 자주 만났다. 서연은 그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이 치과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 너 뭐야? 민우랑 또 무슨 사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서연은 울면서 돌아갔다. 그날 밤 민우가 전화했다. 서연이 미쳤어. 갑자기 오해를 한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민우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처음엔 커피였고 다음엔 저녁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를 과거로 끌고 갔다. 그때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기억나? 민우는 당황하면서도 웃었다. 기억나지? 그때 내가 정말 예뻤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를 갈았다. 예뻤다고. 그럼 왜 버렸나? 하지만 겉으로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립네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민우는 점점 서연에게 냉담해졌다. 집에 늦게 들어왔고 서연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연은 딸에게까지 불만을 털어놓았다. 딸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래?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서연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건 딸, 강하영이었다. 하영은 올해 20살, 명문대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나는 하영의 교정 치료를 맡으면서 하영과도 친해졌다. 하영은 엄마와 달리 순수했다. 원장님,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시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요. 그러던 어느 날 하영이 말했다. 엄마가 아빠랑 원장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아빠 전처라고. 나는 놀란 척했다. 그랬구나. 미안해. 하영아의 하영은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원장님이 훨씬 착해 보여요. 그 말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나는 하영에게 조용히 민우와 나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다만 서연이 어떻게 민우를 빼앗았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는 생략했다. 하영은 충격받았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눈물을 보였다. 그냥 잊으려고 했어? 근데 내 아빠가 다시 찾아와서. 하영은 집에 돌아가 서연에게 따졌다. 엄마, 진짜야? 아빠 전처 원장님한테 그런 짓 한 거. 서연은 당황해서 부인했다. 하지만 하영은 믿지 않았다.
부녀 사이에 금이 갔다. 민우는 나와의 만남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 서연이 알면 알라고 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내 아파트로 찾아왔다. 지은아,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는 그를 안지 않았다. 그냥 차갑게 말했다. 서연 씨는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혼할 거야. 더는 못 버티겠어?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민우에게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아이도 있잖아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영은 이해할 거야. 이미 너에 대해 좋게 말하더라. 서연은 점점 무너졌다. 그녀는 내 치과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제발 민우 곁에서 떨어져 줘. 나는 미소 지었다. 왜요? 12년 전엔 그렇게 당당하셨잖아요. 서연은 울었다. 그땐 젊고 어리석었어. 미안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제 인생은 망가졌는데. 서연은 무릎 꿇었다. 치과 대기실에서.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발 용서해줘.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속삭였다.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날부터 서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하영은 엄마와 말을 끊었다. 회사에서도 서연의 실수가 드러났다. 내가 조용히 그녀의 과거 프로젝트 자료를 언론에 제보했기 때문이다. 서연이 표절과 데이터 조작을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연은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서연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언론이 달라붙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표절 스캔들이라는 제목이 포털을 도배했다. 아버지는 충격에 병원에 입원했다. 계모는 서연을 버렸다. 내가 알아서 하라며 연락을 끊었다. 나는 민우와 다시 가까워졌다. 그러나 절대 그를 용서한 척하지 않았다. 민우가 손을 잡으려 하면 살짝 피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우는 애가 탔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평생 속죄할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속죄. 너무 늦었다. 하영은 나를 엄마처럼 따랐다. 입시가 끝난 뒤 하영이 말했다. 원장님, 저 미국 유학 가게 됐어요. 엄마는 반대했지만 아빠가 허락했어요. 나는 하영을 안아주었다. 잘했어. 내 인생이야. 서연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칼을 꺼냈다. 치과 휴게실에서였다. 너 때문에 다 망가졌어.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그 칼 내려놓아요. CCTV 다 찍히고 있어요. 서연은 칼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나한테 했던 그대로야? 아니, 그보다 훨씬 적게. 서연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협박 혐의. 민우는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이혼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했다. 나는 민우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민우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은아. 그러나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민우의 회사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민우가 승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아버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까지. 나는 그 자료를 검찰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민우는 어느 날 아침 갑작스레 체포되었다.
횡령과 배임 혐의. 언론은 또다시 떠들썩했다. 완벽했던 남편, 알고 보니 범죄자. 민우는 나에게 전화했다. 교도소에서. 지은아, 나 좀 도와줘. 제발,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민우 씨,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만나는 중이에요. 민우는 비명을 질렀다. 너였어. 다 내가 한 거였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영은 미국으로 떠났다. 떠나기 전 나를 찾아와 말했다. 원장님, 고마워요.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나는 하영을 안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미안해, 하영아. 너까지 이용해서. 서연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자살 시도 후였다. 나는 그녀를 면회 갔다. 서연은 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너 악마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돌려준 거요. 서연은 흐느꼈다. 제발 그만해. 나는 일어섰다. 이제 끝났어요. 민우의 재판은 길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징역 7년. 출소하면 50대 중반이 된다. 나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그의 선고를 들었다. 민우는 나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퇴원 후 나를 찾아왔다. 처음으로. 지은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요. 아버지는 서연의 엄마와도 이혼했다. 재산은 대부분 나에게 돌아왔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치과를 확장했다. 여러 지점을 냈다. 이름은 지은 치과로 바꿨다. 환자들은 늘어났다. 나는 부유해졌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속 빈자리는 여전했다. 어느 날 하영이 미국에서 전화했다. 원장님, 저 엄마 면회 갔어요. 엄마가 원장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 서연은 퇴원 후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 아무도 모르게. 나는 그녀의 소식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민우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복수한 거 이해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나는 편지를 찢었다. 복수가 끝난 뒤 나는 혼자 남았다. 밤마다 꿈을 꿨다. 민우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 서연이 나타나기 전 6개월 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남는 건 쓴맛뿐이었다.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치료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저는 괴물이 된 것 같아요. 치료사는 말했다. 복수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다고 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어느 가을날 나는 압구정 옛 신혼집 앞을 지나갔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돌아보니 서연이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너한테 진 빚 평생 갚지 못할 거야. 그래도 미안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한참 후 입을 열었다. 나도 미안해. 서연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말했다. 너를 그렇게까지 몰아넣은 거 후회돼.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울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그 길거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서연을 도왔다. 작은 카페를 열 수 있게 돈을 빌려줬다. 서연은 그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이제 됐어. 민우는 출소 후 나를 찾아왔다. 늙고 초췌했다. 지은아,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못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나는 50이 넘었다. 치과는 큰 체인으로 성장했다. 하영은 미국에서 결혼했다. 나는 하영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하영의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다. 하영은 나를 보며 말했다. 원장님은 제 친엄마 같아요. 나는 웃었다. 서연도 초대받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었다. 서연은 말했다. 이제야 조금씩 살맛이 나. 나는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 너무 오래 아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나는 가끔 옛 사진을 꺼내본다.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 서연이 나타나기 전에 그때의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나는 이제 후회한다. 복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고. 그 시간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더라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다. 나는 혼자 산다.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매일 아침 한강을 산책한다. 바람이 불면 과거의 내가 속삭인다. 잘했어. 그래도 너는 살아남았어. 어느 날 우연히 민우를 다시 만났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지은아, 잘 지냈어. 나는 옆에 앉았다. 그럭저럭. 우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민우가 말했다. 나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우는 계속 말했다. 미안해. 진심으로. 나는 한참 후 말했다. 알아.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다시 헤어졌다. 이번엔 영원히.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는 더 달콤했다. 비록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나는 사진첩을 펼쳤다. 옛날 사진 속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삶은 계속된다. 나는 치과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준비한다. 서연의 카페에 자주 간다. 우리는 이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눈다. 과거에 대해선 거의 말하지 않는다. 다만 가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그때의 아픔이 스친다. 하영은 아이를 낳았다. 손주처럼 느껴진다. 하영이 보낸 사진을 보며 웃는다. 예쁜 애 서연도 그 사진을 보고 미소 짓는다. 내 손주야. 우리는 늙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걸음도 느려졌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지은아, 우리 잘 살아남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살아남았어. 복수는 끝났고 상처는 희미해졌다.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조용한 공감뿐이었다. 나는 매일 감사한다. 살아있다는 것에,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서울의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린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세월은 정말 무섭다. 모든 걸 지우고 모든 걸 새롭게 만든다.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그 모든 일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더 강하고 더 깊어진 나로. 서연과 나는 가끔 한강에서 만난다.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눈을 본다. 그러다 서연이 말한다. 고마워, 지은아. 나는 대답한다. 나도. 그게 우리의 화해였다. 말 없는, 그러나 진심 어린. 남편을 빼앗고 환호받던 계모의 딸, 세월 끝에 심판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 심판은 나에게도 내려졌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살아남았다. 이제 나는 평화롭다. 진짜로.